안녕하십니까. 대전, 세종, 충남 9시 뉴스입니다. 수도권 쓰레기의 충청권 유입이 확인되면서 지역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재활용 업체의 생활 쓰레기 처리 가능 여부를 두고 법령 해석이 엇갈리면서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의 생활 쓰레기를 처리하는 천안의 재활용 업체입니다. 최근 충청남도 합동점검 결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새해 들어서만 벌써 두 번째 합동점검인데 수도권 쓰레기 유입이 확인되자 충남도가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선 겁니다. 사업자가 이 수도권 폐기물을 받으면 그만큼 큰 부담감을 느끼게끔 저희들이 고강도로 계속 점검을 해나가겠다는 겁니다. 결국 일부 업체는 더 이상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며 서울지자체에 계약 파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선 난감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권 자치단체와 적법하게 맺은 계약이 왜 문제가 되냐는 겁니다. 수도권 일부 지자체 역시 충남도가 과도하게 문제를 삼고 있다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충남도는 소각 기능을 갖추지 않은 재활용 업체도 생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다는 기후부의 법령 해석보다 재활용 업체는 생활 쓰레기를 취급할 수 없다는 기존 법제처 유권 해석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기후부가 사실상 취급 요건을 완화하면서 수도권 쓰레기가 충남에 반입됐지만 법제처 유권 해석에 따라 단속이 가능하다는 게 충남도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수도권 지자체들의 판단은 다른 데다 법제처 해석에는 구속력이 없어 끝내 법적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령에 대해서 최종적인 유권 해석 기관은 법제처 행정은 맞고 타 부서는 원칙적으로 이를 존중해야 하지만 집행 기관을 구속하는 법률적 효과는 없습니다. 충남도는 이 때문에 아예 수도권 쓰레기 반입을 제한하는 조례 제정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정부가 행정통합에 강력한 의지를 내비치면서 대전, 충남은 물론 광주, 전남에서도 통합 논의가 빠르게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종과 전북 등 기존 특별지자체에선 행정통합 이슈에만 관심이 쏠려 정작 지역의 현안들이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병준 기자입니다. 지난 연말 충남을 찾아 대전 충남 행정통합에 힘을 실어준 이재명 대통령. 최근에 충남 대전 통합 논의들이 좀 있다가 법안도 일부 낸 것 같고 한데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통합 지자체에 공공기관을 집중 배치하겠다며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광역 통합을 하는 데는 좀 우선적으로 더 많이 집중해서 보내자. 이러면 이제 유인이 생기잖아요.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 속에 여권은 오는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 선출을 목표로 이달 말 특별법 발의, 다음 달 본회의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지켜보는 세종과 전북, 강원 등 기존 특별지자체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행정수도법 개정안 같은 개별 지역 현안이 소외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실제 국회 본원 등 국가 주요 기관을 세종으로 이전하고 행정 수도로서의 지위를 명문화한 관련 특별법안은 지난해 5건이나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통합지자체에 20조 원의 예산과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겠다고 하자 역차별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한정된 예산을 거기에 몰아주면 어느 자치단체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것이 균형 발전에 목표에 맞는 것이냐. 세종시 등 4개의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가 행정통합법안과 각 지역 현안 법안의 동시 처리를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지방선거의 또 다른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병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행정통합 시 재정 배분을 확대하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김태흠 충남지사가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입장문을 통해 현재 72대 28 수준인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65대 35까지 조정하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앞서 대전과 충남이 요구한 60대 40에는 못 미치지만 상당히 진전된 내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 지사는 재정과 권한 이양은 명문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며 여야 정치권이 함께 논의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헤어진 연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제원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장 씨 측은 형량을 낮추기 위해 성폭행과 살인을 별도의 사건으로 봐달라고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이현경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대전 도심 주택가에서 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제원. 수사 과정에서 범행 전 피해자를 경북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장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습니다. 성폭력 특별법상 법정형이 사형이나 무기징역뿐인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 판단을 따른 겁니다. 장 씨 측은 형량을 줄이기 위해 강간과 살인 사이에 5시간가량 차이가 나고 장소도 다르다며 별개의 사건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강간과 살인 사이에 시간적, 공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강간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장 씨가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받지도 못했고 타인의 생명을 침해한 범죄는 그 대가를 치른다는 원칙을 세워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장 씨는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법정에서 소란을 피워 교도관들에게 제지당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유족은 법정에서 보인 태도를 보면 장 씨가 반성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법원이 내릴 수 있는 중한형이 나온 것 같아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급증하는 교제폭력 사건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이연경입니다. 어제 저녁 6시 반쯤 대전시 용전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주택 10제곱미터와 집기류 등이 타 소방서 추산 1,4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인이 집을 비운 사이 반려묘가 전기레인지를 작동시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대전시 만년동의 한 편의점에서도 불이 나 간판과 실외기 일부를 태우고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벌침의 구조를 응용해 약물을 오랜 시간 투여할 수 있는 나노섬유 마이크로 니들을 개발했습니다. 딱딱한 바늘과 달리 통증이 없고 이물감이 적어서 피부 발진 부작용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박장훈 기자입니다. 머리카락 10분의 1 굵기의 미세한 바늘로 약물을 주입하는 마이크로 니들. 근육이나 정맥 주사보다 통증이 훨씬 적은 데다 먹는 약보다 체내 흡수가 빠릅니다. 하지만 고체 형태의 바늘을 피부에 붙이는 패치형의 경우 오래 부착하고 있기 불편해 장시간 약물 투여가 어렵습니다. 국내 공동연구팀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벌침을 모사해 통증 없이 장기 부착이 가능한 나노섬유 마이크로 니들을 개발했습니다. 금속 마이크로 니들 상단에 나노섬유를 방사해 만든 것으로 마치 벌침이 피부를 찌르고 들어가 고정되듯 피부에 붙인 즉시 금속 니들 부분만 떼어내면 나노섬유 마이크로 니들만 남아 체내에 약물이 투입됩니다. 실제로 섬유가 피부 안에 삽입이 되었을 때 벌침처럼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일간 착용을 해도 무리 없이 사용이 가능하고. 연구팀이 중추신경계 질환 치료 약물을 탑재해 동물 실험을 한 결과 통증이 없는 상태로 수일 동안 약물이 서서히 잘 전달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유연하기 때문에 착용 시 통증이 거의 없고 장기간 적용하여도 이물감이 거의 없으며 통기성이 좋기 때문에 피부 발진 등의 부작용이 없습니다. 연구팀은 앞으로 각종 백신 접종이나 비만, 당뇨, 치매 등 약물 치료는 물론 여드름 같은 피부 미용 치료에도 널리 활용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장훈입니다. 박전식 신임 KBS 대전 총국장이 오늘 취임했습니다. 박 총국장은 취임사에서 수신료 통합징수 첫 회계 연도를 맞아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다하고 특히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정한 보도와 프로그램 제작을 바탕으로 지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전 출신인 박 신임 총국장은 미주지극 특파원과 미래비전 추진단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9시 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